자, 이번 시간에는 용익물권 중에서 두 번째죠. 지역권 살펴보고요. 이어서 전세권 두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심도 있게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지역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역권을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지역권의 개념에 대해서요. 지역권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셨는데요. 지역권은 이렇게요. 내 땅을 위해서 내 땅에 이렇게 길이 없을 때 남의 땅을 이렇게 여기를 길로 통로로 이용하는 거, 이걸 지역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다고 그랬어요. 이때 편히 그러는 내 땅을 뭐라고 그래요? 요역지죠. 요역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남의 땅을 통로로 이용하는 거죠. 남의 땅은 승역지라고 그랬어요. 이때 요역지는 중요한 특징이요. 한 필지 어디를 위해서? 전부죠. 이 땅 전부를 위해서 진입로, 지역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역지는 어디를 위해서? 한 필지 전부를 위해서 되는 거지요. 일부를 위해서는 지역권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특징. 근데 승역지는 말이죠. 승역지는 길을 내주는 거죠. 요역지 소유자에게 길을 내주는 거죠. 이 승역지는 전부여도 되고 일부여도 다 된다.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시험에 잘 나오는 첫 번째 맥. 그리고 지역권의 성질에서요. 지역권의 성질이나 특성이라고 하시면 돼요. 지역권의 성질이나 특성. 개념에서는 이거 요역지하고 승역지 이걸 구별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지역권의 성질이죠. 성질 겸 특성에서 이 성질이나 특성이라고 하셔도 돼요. 같은 맥락. 이 지역권은 통로를 이용하는 거죠. 내 땅을 해도 남의 땅을 통로로 이용하는 거죠. 점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에는 뭐가 없습니다. 첫째, 점유권이 없습니다. 점유권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가 불법으로 점거를 해도요. 이거 불법 점거해도 지역권자는 불법 점유자에게 그 땅 나한테 가지고 와라, 반환해라라고 할 수 없는 거. 왜요? 지역권자는 여기를 통로로 이용하는 거지 점유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방해해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특징.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는 돼도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죠. 지역권 특징의 두 번째는 부종성, 소위 수반성이라는 거죠. 부종성, 수반성 같은 맥락입니다. 부종성. 지역권을 팔면, 이 땅을 팔면, 땅을 A가 가지고 있는 이 지역권을 B한테 팔면 땅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땅 소유권이 이전하면 뭐까지요? 지역권, 여기에 있는 지역권도 어떻게 해요? 같이 이전한다.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 이전하는 거, 같이 이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리처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분리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311페이지 맨 밑에 2번에 지역권은 요역지하고 뭐 할 수 없어요? 요역지하고 지역권은 뭐 할 수 없다? 이거? 분리처분할 수 없다. 요역지하고 지역권은 뭐가 안 됩니다? 분리처분이요. 분리처분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지역권에다 저당 설정돼요? 안 돼요. 지역권에 저당 설정을 할 수 없다. 이걸 부종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요. 불가분성이죠. 지역권은 불가분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불가분성. 가분은 나눠지는 거고요. 불가분은 뭐죠? 나눠지지 않은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걸 불가분이라고 그래요. 불가분성. 그 불가분성에 관한 논의가 312페이지에서요. 312페이지 3번에 불가분성. 그죠? 293조, 295조, 296조.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먼저 이 불가분성의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취득의 불가분성. 취득. 이 요역지가 혼자 것이 아니라 A하고 B하고 흥부하고 놀부 두 사람의 공유였다. 공유. 그때 A가 지역권을 취득을 하면 이게 공유니까요. 이게 공동명의니까 A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요? B까지도요. 공동명의자인 B도 지역권을 같이 취득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취득의 불가분성. 그게 295조죠. 295조 보시면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어떻게 한다? 취득한다라고 그랬죠. 취득한다 별표. 이게 취득의 불가분성.
첫 번째는 뭐의 불가분성? 취득의 불가분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취득의 불가분성. 누가 취득하면? A가 취득하면, 1인이 취득을 하면,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누구도요? 다른 공유자. 그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도 같이 취득합니다.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취득의 불가분성. 그럼 취득은 어려워요? 잘 되게 해요? 잘 되게.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같이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 취득은 어렵게 잘 되게. 취득의 불가분성. 두 번째는요. 취득 시효 중단의 불가분성. 295조 2항입니다. 2항의 삼각형이라고 그랬어요. 2항 보시면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취득기간의 중단이죠. 지역권을 행사하는 누구한테요? 모든 공유자의 밑줄이야.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취득 시효 중단이죠. 중단의 불가분성이라고 그래요. 취득 시효 중단의 불가분성. 이거는 취득의 불가분성. 1항은 취득의 불가분성이라고 부르고 2항은 뭐라고 그래요? 취득 시효 중단의 불가분성이라고 그래요. 이건 취득할 때 다 취득하는 거고 이거는 중단이에요. 자, 무슨 얘기를 하면 여기 승역지가 갑의 땅이다. 근데 A나 B가 여기를 남의 땅을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 통로로 계속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 통로를 얘가 몇 년 쓰면 20년을 통로로 쓰면 A가 통로를 개척을 해놓고 20년을 통로로 왔다 갔다 뻔질나게 다니면 지역권을 A가 취득하죠. A가. 그럼 취득을 누구요? B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갑은 A나 B가 지역권 취득하는 거를 막으려고 그래야 돼요. 왜? 내 땅 쓰는 걸 막으려고 그러죠. 내 땅 이용하는 걸 막으려고 그래요. 누구한테요? 전원에게. 그게 바로 취득시효. A나 B가 내 땅을요. 이 승역지 땅을 취득하는 거, 지역권을 취득하는 거를 갑이 뭐 하려고 그래요? 갑이 막으려고 그래요. 막으려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취득시효 중단이라고 그래요. 취득시효 중단. 누구한테 만 거? 누구한테? 두 사람 다 전원에게. 모든 공유자. 거기다 밑줄은 누구한테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막아야 돼요? 전원에게.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 요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갑이 A한테만 여기 이용하는 걸 막았다. 효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B한테도 막아야 돼요. B한테. 왜? 모든 공유자라고 그랬죠. 이거 모든 공유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전원이죠. 전원. 거기다 쓰세요. 전원에게 이용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효력이 없어요. 그게 295조 2항. 그래서 다시 보시면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 취득시효 중단이죠. 취득시효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누구한테? 모든 공유자니까 다른 말로 옮기면 전원이죠. 전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자, 이게 중단의 불가분성. 그럼 중단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취득은 쉬워요, 쉬워. 취득은 쉽게. 중단은 어떻게? 어렵게. 중단은 왜 어려워요? 전원에게 해야 돼. 전원에게. 중단은 누구한테? 전원에게. 취득은 한 사람이 하면 돼. 한 사람이. 중단은 전원에게 해야 돼. 전원에게. 그래 어려워. 중단은. 갑이 얘네들이 지역권 취득하는 거. 유역지에 있는 A나 B가 지역권을 취득하는 거. 이거를 막는 거는 얘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전원에게 해야 되니까. 전원에게. 그래 총을 쏘려면 쌍권총으로 빠방 쏴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한테 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 전원에게. 오케이. 이게 295조 이항. 그 다음 296조.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요역지가 수인의 뭐래요? 공유래요. 요역지가 A, B 두 사람의 공유래요. 공유. 두 사람 거예요. 두 사람. 이때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밑줄. 중단도 마찬가지, 정지도 마찬가지요. 소멸시효 중단은 누구한테도? 다른 공유자에게 밑줄이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별표 있다. 위에 295조 2항은 효력이 없다 그랬죠. 295조 2항 보면 끝에 효력이 없다죠. 근데 296조는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살짝 달라요. 단어 하나가. 자, 무슨 말이냐? 이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해서 요역지 편익을 위해서 남의 땅을 진입로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지역권의 본질이죠. 길로 이용하는 거, 길로 이용하는 거, 통행하는 거. 근데 말이죠, 이거를 지역권을 취득해놓고 20년을 방치하면, 얘네들이요 20년간 뭐하면 방치하면 이 지역권은 뭘로 없어져요? 소멸시효로 없어져. 이게 소멸시효에 걸려. 그래서 거기다 하나 써주세요. 지역권은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몇 년 방치하면? 20년을 방치하면. 거기다 하나 써주세요. 지역권은 20년 동안 방치하고 내팽개치면 이 지역권 이용하는 거, 길 이용하는 게 소멸시효로 없어져요.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 이걸 이해하셔야 여기서 소멸시효 중단이나 정지라는 개념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보실게요. 유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상황에서 1인에 의한 지역권의 뭐를 중단? 소멸시효를 중단하거나 정지를 하는 거는 누구한테도 다른 공유자의 효력이 있다. 무슨 말이죠? A나 B가, 흥부하고 놀부가 지역권을 얻어놨어요. 2000년에 얻어놨어요. 2000년에 지역권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이용을 안 하면, 2020년까지 이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 지역권은 없어져. 여기 이용할 수 있는 지역권이 없어져. 그러면 A나 B 둘 중에 하나 어떻게 하죠? 소멸시효. 지역권이 뭐에 걸리는 거? 소멸시효에 걸리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중단을 해야지. 중단을. 누가 중단을 시키면 돼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여기를 길로 이용해버리면, 여기를 지역권으로 이용해버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된다. 누가 이용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유역지 공유자 중 1인이 뭐를 하면? 지역권을 어떻게 하게 해요? 소멸시효에 걸리게 내버려 방치해요? 소멸시효를 중단해요? 소멸시효. 지역권에 뭐를 중단해요? 소멸시효를 뭐하면? 중단시키면. 이용한다는 거죠. 얘가 이용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 그 효력은 누구한테도? B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 중단의 효력은 누구한테도? A한테만 중단이 되는 게 아니라 A가 길로 이용하면, 흥부가 여기를 지역권을 이용하면 누구도? B에게도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은 무슨 중단이죠? 소멸시효 중단은 누구한테도?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 전원에게 뭐가 있습니다? 효력이 있다. 왜요? 이건 소중하다고 왜 했습니다. 소중한 거는 누구한테도?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없다. 있다. 왜 효력이 있다? 소중한 거니까. 소멸시효 중단은 효력이 있다. 누가 중단시키는 거예요? 흥부가 여기를 이용하면, 흥부가 길을 지역권으로 이용하면 이게 소멸시효가 어떻게 돼요? 중단이 되죠. 그 중단은 누구한테도?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다. 취득시효 중단은 1인에 하면, 갑이 1인에게 하면 효력이 없다. 요게 제일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취득시효 중단하고요. 거기다 써도 돼요. 취득시효 중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갑이 하는 거예요. 갑이 누구한테? A나 B에게. A에게만 하면, 갑이 공유자가 두 사람인데 누구만? 1인에게만 한 거지. 1인에게만. 무슨 중단을? 취득시효 중단을 1인에게만 하면 누구한테요?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있다요? 효력이 없다요? 효력이 없다. 왜? 전원에게 해야 되는데 1인에게만 했으니까.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여기는. 갑이 누구한테? A에게 취득시효 중단을 시키면 그 효력은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별표. 그런데 조심할 거는요. 소멸시효 중단. 무슨 중단? 소멸시효 중단은 갑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A나 B가. 공유자 1인이 하면. 공유자 중 누가요? 1인이 하면 누구한테도?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없다.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 여기는.
없다 여기는 있다. 정반대 구조. 정반대 구조. 시험에 아주 잘 나와. 헷갈리고요. 엄청 헷갈리고. 어떻게 외우느냐 이걸. 예. 헷갈리는 거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취중에 한 거는 취득시효 중단은 언제요? 취중에 한 거죠. 취중에 한 말은 효력이 없다. 1인에게 한 거. 취중에 1인에게 한 거는 효력이 없어요. 전원에게 하지 않으면 1인에게 한 거 효력이 없어. 왜? 취중에 한 말이야. 취중. 별표. 근데 이거는요. 소멸시효 중단이죠. 소멸시효 중단은 1인이 해도 효력이 있다. 왜 효력이 있을까요? 왜? 이거 똑같이 1인이 한 건데 1인에게. 여긴 1인이고. 근데 왜 이건 효력이 있을까? 이건 소중한 거니까 소중한 거. 이렇게 머리 글자로 연관어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기 정리가 깔끔하게 되세요. 많이 혼동하시고 힘들어하세요. 내면 틀리세요. 반 이상은. 자, 그래서 불가분성 정리되어 있어요. 불가분성에는 그래 세 가지가 있어요. 취득의 불가분성 1번, 중단의 불가분성. 세 번째는 소멸시효 중단의 불가분성. 3개 됐어요. 여기서 시험 무조건 나와요. 지문. 다음 우측에 지역권의 취득. 지역권의 취득. 일반적인 취득. 지역권은 계약을 하면 되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역권 계약을 하면 되죠. 그래서 지역권 얻는 게 일반적이다.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하면 되죠. 그런데 계약 안 하고 생기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지역권의 취득시효다. 지역권을 뭘로 얻는 거? 취득시효로 얻는 것이 가능하다. 취득시효로. A가 여기 통로개설하고 몇 년을? 20년을요. 20년을 다니면 지역권, 법률의 규정으로 지역권이 생긴다. 볼까요? 그게 쌍괄이 2번입니다. 쌍괄이 2번.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 별 3개요. 계속되고 표현된 것이 하나요.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취득시효. 거기다 써요. 취득시효 할 수 있다. 계속되고 표현된 것은 무슨 뜻? 통로개설하고. 얘가 통로를 여기다 개설을, 자기가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A가 뭐를 개설해야 돼요? 통로 개설을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 사는 C가요. C가 여기 통로 개설한 거를 A가 여기 통로를 이용만 했다. 그러면 이 이용한 게 20년이 돼도 지역권은 생기지 않아요. 왜요? 전제 조건이요. 취득시효의 전제 조건은 얘가 통로 개설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통로를 길을 누가 만드는 거죠? A가 안 하고 누가요? C가 만들었죠. 저 위에 사는 C가 여기 통로 개설한 거죠. 그러면 얘는 이용만 한 거니까 지역권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되고 표현된 것, 그 말은 우리 판례가요. 통로 개설하고라는 뜻이다. 거기다 쓰세요. 뭐를 개설하고? 통로 개설하고. 그게 방가로 2번이에요. 방가로 2번 밑에. 판례는 동행지역권의 시효 취득을 위해서는 요역지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통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상에 뭐를 개설해야 돼요? 통로 개설입니다. 통로 개설의 별표 빨간 줄. 승역지를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가 20년 동안 계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이요. 3번. 이 통로 개설은 누가 해야 되느냐? 적법한 사용권자. 이 토지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지상권이나 전세권자 돼요. 이 토지를 뭐 한 사람? 지상권 얻은 사람. 지상권을 얻은 사람은 불법점유자요, 적법점유자요. 지상권을 얻었으니까 뭐야? 적법점유자죠. 그 사람이 여기를 20년간 다녔다. 길 만들고. 길 만들어내고 도로 만들고 20년 다녔죠? 취득시효 가능해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돼요. 그런데 불법점유자는 안 돼요. 그래서 방가로 3번에 끝에 세 번째 줄이에요. 요역지에 누구요? 불법점유자. 불법점유자는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없다. 그 불법점유자 밑에다 누구는 돼요?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는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지역권을 뭐 할 수 있음? 시효 취득할 수 있다. 기출문제 28의 기출. 그 다음 4번 지역권의 시효 취득도 등기해야 됩니다. 시효 취득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 별표. 지역권의 시효 취득 그러면 지역권의 무슨 취득? 시효 취득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지역권의 시효 취득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몇 가지냐? 첫째, 계속되고 표현된 것만 돼요. 계속되고 뭐한 거? 표현된 지역권. 이게 전제 조건이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이것에 하나요.
요것에 하나여 뭐 할 수 있어요?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라고 법조문에 되어 있어요. 법조문 몇 조에? 294조. 요 단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역권은 언제만 취득시효가 돼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만.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통로 개설하고. 뭐를 개설해야 된다고요? 통로를 뭐하고? 개설하고 20년 통행을 할 거. 20년 통행. 누가 통로 개설해야 돼? 통로 개설은 누가 하는 거야? 누가? 적법한 요역지의 소유자나 적법한 사용권자. 이 요역지의 땅 주인이거나 땅을 뭐한 사람? 세워둔 사람. 적법한 사용권자. 요역지의 누구? 소유자이거나 누구 돼요? 적법한 사용권자. 적법 사용권자 돼요. 적법한 사용권자. 적법한 사용권자에는 누가 들어가요? 여기 지상권이나 전세권자, 임차권자 돼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적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자격이 있다. 그럼 누가 뭐 돼요? 불법점유자. 요역지를 뭐 하는 사람? 불법점유자.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안 됩니다. 요역지를 불법점유하는 사람은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자격이 없다. 그 다음 네 번째, 지역권 시효 취득은 등기 없이요?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 등기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보상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최근 판례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얘가 여기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도로 개설하고. 도로 만들고 몇 년 다니면? 20년 다니면. 근데 남의 땅을 여기 지역권을 취득하는 거죠. 보상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를. 돈을, 통행료 보상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갑한테. 우리 주의토지 통행권에서도 공부했어요. 주의토지 통행권자, 즉 진입로가 없다. 그럼 진입로가 없으면 얘가 이 땅을 인접한 땅을 통로로 쓸 수 있죠. 이게 주의토지 통행권이죠. 이건 상린관계를 인정한 거예요. 법률의 규정으로. 이때 보상해줘야 안 해줘요? 보상한다고요. 그래서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때도 주의토지 통행권하고 동일하게, 주의토지 뭐하고 동일하게? 통행권과 동일한 이치로 어떻게 한다고요? 보상을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게 최근 판례. 아주 뜨거운 거, 이 중에서 제일 뜨거운 거 그러면 이거다, 이거. 이게 책이 없어요. 그거 넣어두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지금. 우리 책에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책은 5, 6년간 판례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28회 시험에도 이게 나왔어요. 28회 시험에도. 자, 그래서 지역권의 취득시효 그러면 몇 개로? 5개가. 요 5개가 핵심 쟁점입니다. 쟁점 5개. 취득시효 그러면 몇 개? 5개입니다. 요 안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5개 중에 하나만.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시효 취득할 수 있다. 노. 지역권 시효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등기 없이 취득한다. 틀렸죠. 등기해야 됩니다. 통로 개설 없이요? 통로 개설해야 돼. 통로 개설해야 됩니다. 오케이. 보상 없이요? 보상해야 돼요. 보상해야 된다. 5가지 꼭 기억하실게요. 자, 지역권의 취득시효 되셨고요. 그 다음 지역권의 효력. 효력 보실 차례 314페이지. 자, 지역권은 통로로 이용을 합니다. 내 땅을 위해서요. 여기는 내 땅을 위해서 누구 땅을? 남의 땅을 통로로 이용하는 거지. 이용하는 게 지역권입니다. 단,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역권은 점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점유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지역권의 효력 1번 옆에다 쓰세요. 효력 1번 옆에다 뭐라고 써요? 점유권이 없다. 점유권이 없다. 두 번째,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한다. 뭐가 우선해요? 먼저 성립한 지역권. 먼저 성립한 지역권이 우선한다. 나중에 성립한 지역권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왜요? 물권은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하는 거예요. 먼저 성립한 지역권이 뭐합니다? 나중에 성립한 지역권보다 뭐한다? 우선한다. 우선적 효력이 있다. 우선적 효력. 간평사 기출문제. 2개 꼭 기억하세요. 요거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 2가지를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2번째 거는 그럼 책 어디에 있느냐? 책 보세요. 방가루 2번 용수지역권이 있어요.
용수지역권의 2번 보세요. 297조 2항. 승역지에 수개니까 여러 개죠. 여러 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 용수를 방해 못한다. 그 말은 누가 우선해요? 선순위 지역권이 후순위 지역권에 우선한다. 선순위 지역권이 누구보다 후순위 지역권보다 뭐한다? 우선한다는 뜻이다. 이게. 거기에 별표. 다음. 공작물의 공동사용입니다. 공작물을 뭐하게 돼요? 공동으로 사용한다. 공동으로. 자, 여기 저수지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용수지역권. 통로를 이용하면 A가 여기를 통로로 이용하는 지역권이다. 그러면 통행지역권. 물을 끌어다 쓰는 지역권은 용수지역권이래요. 그럼 얘가 이렇게 물을 끌어가려고 그래. 물을 끌어가는 건 무슨 지역권? 용수지역권. 자, 그럼 이쪽에서 이리로 물 끌어갈 수 있죠. 물 끌어가려고 그래. 물 끌어가는 게 용수지역권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저수지에서 일로 물을 끌어가려면 여기다 수도관을 박아야 되죠. 수도관을 박겠다는 거지. 누구 땅이다? 갑의 땅에다가. 수도관을 박아가지고 물을 끌어당겨 쓰는 거예요. 용수지역권 얻었죠. 용수지역권을. 이때 이 수도관 파이프가 누구 땅이에요? A가 설치한 파이프가 누구 땅이에요? 갑의 땅 위에 있죠. 밑에. 그럼 갑이 여기 지나가는 물을, 자기 논에 지나가는 물을 얘가 끌어다 써요, 못 써요? 여기서. 내 땅에 지나가는 수도관에도 물을 땡겨 쓸 수 있나 없나? 이게 바로 공동사용입니다. 300조입니다.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 그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누가 사용해요? 승역지 소유자도. 그리고 공동 사용한다는 거죠. 여기 수도관을 뭐 할 수 있다? 공동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별표 기출문제 23회. 그 다음 밑으로 오시게 되면 299조 있어요. 299조의 별표 위기에 의한 부담 면제라고 되어 있어요. 위기. 자,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뭐해서 위기의 별표 위기.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땅이 지금 길로 A한테 지역권으로 얘한테 설정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A가 여기를 이용하는 거죠. 계속 지역권을 이용하는 거죠. 이때 승역지 소유자 갑이 이 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유역지 소유자에게 어떻게 한 이 길을 땅을 통째로 넘긴 거야. 땅 소유권을 통째로 얘한테 줘버린 거예요. 지역권자에게. 이걸 위기라고 그래요. 위기. 그 위기는 누가 주는 거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위기라는 건 누가 하는 거냐? 승역지 소유자가 주는 거예요. 이 땅 주인, 승역지 주인이 누구한테? 지역권자에게 땅 뭐라고? 가져가라고. 땅 가져가, 길 가져가. 거기다 써요. 길을 뭐 하라고요? 가져가라고. 길 너 가져. 라고 한 걸 이걸 위기라고 그래. 이게 위기야, 위기. 누가 하는 거야, 이걸? 길 가지라는 거를? 누가? 승역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유역지 소유자에게 길 가지라고 주는 거를 위기라고 그런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요역지 소유자에게는 여기에 뭐가 생겨서? 지역권 있죠, 지역권. 지역권을 가지고 있었다가 얘가 길을 주니까 이 땅을 통째로 주니까 뭐가 생겨? 소유권이요. 소유권과 지역권이 누구한테? 동일인에게 귀속이 되죠. 누구한테? A에게. 전에는 지역권이 있었잖아요. 여기 지역권. 그랬다가 얘가 길을 주니까 갑이 A한테 길을 주니까 뭐가? 소유권 생겼죠. 그러면 소유권과 지역권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되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역권이 소멸하는 거죠. 혼동으로. 이걸 위기라고 한다. 위기. 자, 그래 맨 밑에요. 마지막 줄 볼게요. 위기란 승역지를 지역권자의 처분에 맡기기 위하여 그 소유권을 뭐 하는 거?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길 가지라고 너 가지라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위기라고 그래요. 근데 위기는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승역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요역지 소유자에게. 우리 시험엔 이거를 뭐라고 바꿨어요? 요역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는 거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위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승역지 주인이 하는 거예요. 요역지 주인이 길을 주는 게 아니라 요역지 주인이 길을 주는 거야, 통째로. 오케이. 위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자, 별표. 214조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쓰세요. 그러면 몇 조는 준용을 안 해요? 213조. 213조는 뭐죠? 소유물 반환 청구죠. 소유물 반환 청구는 준용을 한다 안 한다? 준용을 안 한다. 이거 별표할게요. 소유물 반환 청구는 지역권에 준용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를 안 하기 때문에? 점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반환 청구를. 대신에 뭐만 돼요? 방해, 제거 청구요. 214조는 준용해요. 방해, 제거하고 예방은 준용하죠. 요거는 뭐 하기 때문에? 준용을 하기 때문에 방해, 제거나 무는요, 뭐 예방 청구는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 소유권에 있는 213조하고 214조 중에서 지역권자한테는 뭐를 준용을 안 한다? 213조를 준용 안 한다. 이거 별표. 29회 작년 기출. 그래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대신에 뭐는데요? 214조는 뭐 하기 때문에? 준용을 하기 때문에 제거나 예방 청구는 먹힌다 이거죠. 이 점 저당권하고 동일하다. 지역권하고 저당권이 똑같은 특징이다. 이거 꼭 기억을 같이 해두실 것. 자, 그러면 지역권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 지역권 전체 틀이요. 먼저 개념에서 뭘 기억하셔야 돼요? 요역지하고 승역지 기억하셔야 되죠. 요역지는 전부를 위해서 되죠. 일부를 위해서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배워요? 전부요 그랬죠. 전부요, 요. 그대는 나의 전부요 할 때 전부요. 일부는 안 돼요. 승역지는 전부 일부 다 되죠. 성질에서요. 점유권이 없습니다. 부종성이 있습니다. 부종성. 분리처분이 안 돼요. 그래서 부담 불가분성 있죠? 여기 불가분성에 세 가지가 있어요. 취득의 불가분성, 취득시효 중단의 불가분성, 소멸시효 중단의 불가분성. 세 개가 있죠. 취득시효 중단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중단을 시켜야 돼요? 전원에게. 전원에게 해야 된다. 전원에게. 모든 공유자 전원에게 해야 되고. 소멸시효 중단은 누구한테? 1인에게. 1인에게 하면 효력이 있다. 요게 다르다. 지역권의 성질 문제. 그 다음 세 번째요. 지역권의 효력 문제죠. 지역권의 효력. 효력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먼저 성립한 지역권이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공작물은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세 가지 기억하실게요. 세 가지. 1, 2, 3, 세 가지요. 지역권의 효력의 세 가지. 네 번째, 그럼 지역권 언제 소멸해요? 위기에 의해서. 위기가 생기면 지역권은 소멸한다. 지역권 소멸해서 꼭 기억할 단어는 무슨 단어? 위기라는 단어다. 위기라는 거. 지역권은 머릿속에 4개로요. 4개로 딱 틀을 잡으시고 나머지 버리세요. 지역권의 체계를 논한다 그러면 네 덩어리로. 개념 문제. 두 번째 지역권의 특성 문제. 세 번째 지역권의 효력 문제. 효력에서 몇 개? 3개. 그 다음 네 번째 지역권의 소멸. 소멸해서 기억할 단어는 무슨 단어? 위기라는 거. 이렇게 네 가지로 네 토막으로 틀을 딱 정리하시고 틀 안에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틀 안에서. 그래야 민법이 쉬워져요. 낱개로 하지 마시고. 그냥 다짜고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틀에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권의 효력에 뭐가 있어? 점유권이 없어. 두 번째는 부종성이라는 성질이 있어. 요역지 팔면 지역권도 같이 가. 왜? 지역권이라는 거는 요역지에 딸린 거야. 요역지에 딸린 거라서 요역지를 팔아먹으면 이 땅을 팔아먹었다. 그러면 지역권도 여기에 딸려있는 지역권도 어떻게 해요? 같이 이전하는 거니까 분리처분이 안 된다. 부종성. 그 다음 불가분성. 세 가지 성질이 있다. 지역권의 효력에. 그리고 덧붙여서 기억할 게 요거다. 요거. 자, 이렇게 지역권을 정리를 하시면 되시겠고요. 뒤에 특수지역권이 있는데 버리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자, 예제문제 점검이요. 지역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1항. 지역권은 물권이므로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나요? 분리양도할 수 없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수반성, 부종성. 두 번째, 지역권은 계속되고 뭐한 것만 표현된 것에 하나의 취득할 수 있죠. 계속되고 표현된 것. 시효 취득의 쟁점이 몇 개예요? 5개. 계속되고 표현된 거. 그 다음에 통로 개설하고. 그죠? 누가? 토지 소유자나 적법한 사용권자가. 불법 점유자 안 되죠. 등기하고요, 등기 없죠. 등기하고. 마지막 보상하고. 5개.
5개 때리셔야 돼. 5개. 디귿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이게 불가분성이죠. 불가분성. 여기 취득의 불가분성. 그 불가분성에 3가지가 있어요. 셋 중에 하나를 이걸 낸 거예요. 요거를 쉽게 내면 요걸 내. 어렵게 내면 요 둘 중에 하나 내고 어렵게 내면. 쉽게 점수 줄 땐 요거 내고 어렵게 낼 땐 2, 3번. 취득 시효 중단의 불가분성하고요. 소멸 시효 중단의 불가분성. 2개가 더 있죠. 거기까지 연결하셔야 마무리가 된 거예요. 답 찾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답 찾는 거. 그 다음 니을 지역권은 유상 무상 상관없이 설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요역지 소유권의 처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지역권의 처분을 뭐한다? 수반한다. 수반성이라고 그랬죠. 수반성. 오케이. 자, 이래서 지역권 정리가 되셨고 이어서 전세권 만나실게요. 자, 전세권은 임차권하고 성격이 달라요. 임차권하고 전세권은 뭐가 다르냐? 임차권은 등기를 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약정만으로 성립하는 게 임차권이죠. 근데 전세권은 반드시 설정 등기를 하고 전세금을 넣어야 돼요. 2가지죠. 2가지. 따라서 전세권과 임차권의 기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의 성립에서 기억하실 단어가 전세권은 어떻게 해야 성립해요? 설정계약과 설정계약 그리고 계약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야? 등기까지 있어야 된다. 등기. 전세금 얼마라고 등기해 줘야 된다. 이래야 전세권이 생긴다. 이쪽은 전세권 설정자라고 그랬어요. 전세권 설정자. 세우는 분은 전세권자. 이때 전세권자는 전세권이라고 등기가 떠야 됩니다. 등기 안 뜨면 전세권이 아니에요.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전세권이 아니에요. 90% 수험생들은 이걸 헷갈려요. 미등기 전세, 나 미등기 전세 전세금 2억이야. 2억. 전세죠? 아니에요. 전세권이 아니야. 전세권이. 그건 미등기 전세라고 따로 불러요. 그걸 전세권 그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가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 전세권 옆에다 쓰세요. 전세권 옆에다. 뭐라고 적어둔다? 전세권 옆에다가 전세권하고 뭐가 다르다? 미등기 전세하고 완전 다르다. 미등기 전세는 뭐야? 등기를 안 한 거야. 내 전세금 2억인데 뭐를 안 한 거야? 등기 안 한 거.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거. 이걸 미등기 전세라고. 이건 전세권이 아니에요. 전세권이라고 하려면 2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금이라고 등기를 해야 된다.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지역권 공부했죠. 그 지역권에서도 구별할 단어가 있죠. 지역권에서 구별할 단어가 뭐가 있어요? 지역권하고 비슷한 거예요? 3개나 있어.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어. 주의토지 뭐하고요? 통행권이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사도통행권이 있어. 이게 다른 거거든요. 법리상 완전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걸 똑같이 알고 있으면 엉망이 되는 거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거하고 이걸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뒤에서. 다른 거야. 이거 주임법에 나오는 거. 이거는 전세권, 물권법에 나오는 거. 이거는 지역권은 뭐 이거는 물권입니다. 물권. 왜 생긴 거예요? 설정 계약을 해야죠. 설정 계약. 통행권은 물권이 아니요. 이건 물권이 아니다. 계약해야 돼요. 계약 없어지 생겨요. 계약이 아니라 뭘로 생기는 거예요? 이건 법률의 규정으로요. 민법, 법률의 규정으로 생기는 거예요. 민법 몇 조? 219조에. 이건 물권이 아니야. 물권. 통행권인데 물권이 아니야. 이건 물권이에요. 이건 물권. 사도통행권은 그럼 이거는요. 물권이 아니요. 물권 아닙니다. 통행권인데요. 이거 사도는 뭐야? 사도는 우리가 도로를 나눌 때 도로를 어떻게 나눠요? 국도, 지방도, 사도 이렇게 나눠요. 국도, 지방도에 대응하는 개념이 사도야. 사도. 국도나 지방도는 누가 만드는 거죠? 국가나 지자체가 만드는 거지. 국가나 누가 지자체가 만드는 도로를 국도 또는 지방도. 이거는 누가 만드는 거? 개인이요. 개인이 자기 땅에다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도로를 사도라고 한다. 그럼 사도는 옆집 사는 사람도 이용은 할 수 있어 없어요? 이용은 할 수 있어. 단 이 땅 주인이요. 이 사도 땅 주인이 여기를 어떻게 하면 나 도로 막아버릴 거야. 폐쇄할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이용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건 물권이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도로야. 개인도로. 개인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이건 폐쇄가 되는 거죠. 폐쇄가. 예, 이렇게 구별이 돼요.
자, 이제 전세권의 기본적인 성립에 관한 논의를 잠깐 하도록 합니다. 전세권의 성립. 자, 전세권의 성립에서는 먼저 설정 계약과 등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죠? 전세금. 전세금 넣어야지.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9천이면 9천. 전세금 넣어야죠. 이때 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도 대체가 돼야 안 돼요? 된다. 기존 채권으로도 뭐 할 수 있음? 가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부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뒤로 가셔서 책에 나와 있어요. 뒤에 책에. 319페이지. 319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있어요. 4번의 두 번째 줄. 거기 별 3개. 이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요. 현실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기존 채권으로 대체해도 된다. 그 다음 인도는요. 인도는 요건이다 아니다. 등기가 요건이지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인도 별표. 그 다음 존속기간 문제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이거 중요하죠. 존속기간 문제. 성립에서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죠. 설정자는요. 전세권 설정자는 이 집 소유자여야 돼, 아니어야 돼요? 소유자여야죠. 소유자여야만 얘한테 집을 전세를 등기를 넘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는 반드시 누구? 건물의 소유권자여야 된다. 소유권. 다른 말로 처분권. 소유권을 뭐한 사람? 가진 자. 가진 자여야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 성립에선 첫째 설정 계약해야 된다. 두 번째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 세 번째 뭐 있어야 돼요? 전세금. 네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처분권, 소유권 가져야 됩니다. 이래야 전세권 성립이 가능해요. 네 가지가 있어야. 이때 인도는요. 인도는 성립 요건이에요, 아니에요?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꼭 기억하실 것. 다음 전세권의 기간입니다. 기간 문제. 자, 312조가 규정하죠. 1항.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10년 못 넘죠. 별표. 당사자의 약정 기간이 10년을 넘은 때는 이를 몇 년으로? 10년으로 단축한다. 이거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왜? 물권법은 강행 규정. 두 번째,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다. 1년 미만으로 정하면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그래, 전세권은 최단기가 몇 년이다? 1년이다. 1년. 1년 계약하면 그럼 몇 년 살아요? 몇 년 산다? 1년 계약 썼으면 2년 살아요? 1년 살아요? 1년만 살 수 있다. 1년만. 1년을 주장하는 거지 2년 주장하는 거는 안 돼요. 2년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어디죠? 주택임대차. 미등기 전세. 미등기 전세는 얘가 1년 계약했어도요. 1년 계약했어도 몇 년? 1년 살거나 2년 살거나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하고. 그리고 거기다 끝에 312조 2항의 별표. 2항 끝에다 별표. 뭐라고요? 미등기 전세. 미등기 전세는 몇 년이다? 1년이나 2년 선택할 수 있다. 그거하고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출문제. 22의 기출. 3항 전세권의 설정.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갱신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을 못 넘죠. 그래 전세권의 최장기가 10년이야. 10년. 4항 법정갱신 별표.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아무런 연락이 없다. 끝나기 6개월 전까지야 주인이 연락이 없어. 나가라는지 말라는 건지 연락이 없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살라는 거예요? 그냥 살라는 거예요. 이걸 법정갱신이라고 한다. 법정갱신. 전세권의 법정갱신이 되면 6개월 동안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연락이 없으면 자동갱신 되는 거죠. 이 법정갱신이 되면 전하고 동일한 조건이 된다. 전세금 1억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다만 기간 어떻게 돼?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기간은 뭘로 됩니다? 정함이 없는 걸로. 만기 없는 걸로. 별표 거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로 본다의 밑줄이요. 미등기 전세는 어떻게 돼요? 미등기 전세는 법정갱신이 되면 어떻게 돼요? 2년으로 본다. 2년. 그거 달라요. 미등기 전세. 주택임대차죠. 주택임대차에서는 법정갱신이 되면 몇 년으로 돼요? 2년으로 보죠. 상가임대차는 법정갱신이 되면 몇 년? 1년으로 본다. 1년.
근데 전세권에서는요.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몇 년으로 돼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뭘로 되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걸로 된다. 조심하셔야 돼요.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정함이 없는 거 별표. 여기 잘 나와요. 그래 별표. 그러면 정함이 없는 걸로 되면 이거 누가 끝내는 거죠? 누가 끝내는 거 이제 정함이 없는 걸로 되면 기간이 없는 건데 누가 끝내죠? 양당사자가 뒤에 있죠. 320페이지 뒷장에 313조 있어요. 313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걸로 될 때는 양당사자죠. 양당사자가 소멸통고할 수 있다. 언제든지. 누가 소멸통고해요? 양당사자가. 양당사자가 끝낸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소멸통고 끝낸다. 누가 끝내요? 양당사자 여기서. 주택임대차에서는 누구만 끝내요? 임차인만 끝낼 수 있다.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주택이나 상가임대차에서는 누구만 끝내요? 양당사자가 아니라 누구만 임차인한테 특혜를 줘서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해지를. 그럼 이렇게 넌 취지가 뭐냐? 이 전세권은 우리 입법자가 전세권은 설정자, 주인하고요. 세입자를 대등한 위치로 놓은 거야. 대등한 위치로. 힘이 밸런스가 비슷한 걸로 봐요. 왜요? 금액이 커 전세금은. 그래서 해지를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당사자가. 둘 다 이거를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근데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을 약자로 봐. 훨씬 약자로. 여기가 세고요. 가벼로 보고 세입자가 약자예요. 그래서 해지를 누구만 해요? 임차인만. 임차인만 해지권을 넣어준 거예요. 요 점에서 달라요. 구별을 반드시 잘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시험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자,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 됐어요. 존속기간은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최단기가 몇 년이요? 1년입니다. 2년 아니에요. 1년. 2년이라고 그러면 틀린다. 2년 어디서죠?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에서는 2년, 상가임대차는 1년이 됩니다. 요거 구별하셔야 되죠. 그다음 법정갱신 요거 기억하시고 이 법정갱신은 등기를 새로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등기 없이 갱신됩니다. 등기 없이. 왜 등기를 새로 안 해도 돼요? 법률의 규정으로 갱신된 거예요. 법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 법률의 규정으로 전세권이 갱신된 거니까 등기를 새로 안 해도 돼요.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 효력이 인정됩니다. 세 가지요. 법정갱신 그러면 세 가지가 출제 대상이다. 세 가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전세권의 효력이죠. 효력에서 권리하고 의무요. 권리하고 의무 이걸 묶어서 효력이라고 불러주시면 좋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 강의할 때. 자, 그 권리하고 의무 먼저 전세권자 권리요. 얘 권리. 첫 번째 무슨 권리가 있나요? 지상권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다 똑같은데 하나만 다르다고 그랬죠. 그거에서 지상권하고 똑같이 전개를 하면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 있다. 사용권. 근데 이 사용권이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이다. 이게 물권. 물권이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네 집 주인이 바뀌면 얘는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대항력이 있어서 그냥 살 수 있다. 그럼 이 집을 사면 누군가가 이 집을 새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세 주인 들어오죠. 세 주인. 그럼 얘는 전세금을 누구한테 빼달라고 그래? 누구한테? 설정자가 아니라 누구? 신소유자에게 빼달라고 그런다. 전세금 1억은 누가 반환해 주는 거냐? 반환 의무자. 전세금 1억의 반환 의무는 누구다? 신소유자지 설정자가 아니다.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거. 두 번째요. 상린관계가 준용됩니다. 뭐가 준용돼요? 상린관계 똑같이 준용되죠. 지상권하고 전세권 똑같다. 그 다음 전세금. 전세금을 뭐 할 수 있어요? 증액할 수 있다. 전세금 증액. 전세금 뭐라고 그래요? 증감 청구. 증감 청구. 이때 증액할 때는 몇 프로죠? 5%. 증액 시 5%까지 증액할 수 있다. 5%. 네 번째, 계약 끝나면 전세권자가 계약 끝날 때는 여기에 부속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떼가든가 아니면 주인 보고 매수 청구하죠. 그거를 부속물 매수 청구라고 그러죠. 부속물 뭐 하라고요? 매수 청구권이 생긴다. 매수 청구권.
그리고 싱크대를 달았든 아니면 도어락을 달았다. 주인의 동의 받고요. 주인의 뭐 받고 동의 얻고. 동의 얻고 설치한 거. 아니면 주인으로부터 매수한 거. 주인으로부터 매수한 거. 요걸 뭐 하라고 그래요? 나중에 끝날 때 나가라고 나갈 때 매수 청구하죠? 이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처분권이 있다.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뭐 할 수 있어? 처분권 있죠. 근데 이 처분권을 전세권자가 전세권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게 처분이죠. 처분. 전세권을 나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A한테 넘길 거야. 이 전세권을 넘기는 거 양도라고 그래. 양도. 다른 말로 처분. 전세권 양도하는 거는 허용되는 거죠. 원래. 처분권 보장이 되는데 이 처분권을 주인이 행사 못하게 특약을 넣을 수 있다. 무슨 특약이죠? 처분 금지 특약. 전세권의 처분을 뭐하는 특약? 금지하는 특약. 이 금지 특약은 무효, 유효? 유효다. 이게 지상권하고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이거다. 전세권에서는 이 처분 금지 특약이 유효인데 지상권에서는 무효다.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죠.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세놓을 때요. 집 세놓을 때 뭐 못하게요? 처분 못하게. 처분 금지 특약 넣으면 됩니다. 이거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인의 카드야. 세놓을 때 주인은 이걸 넣으면 돼요. 처분하지 말라고. 너만 살아. 너만 이 집에 살고 딴 사람한테 양도하는 거 안 돼. 전세권 양도 안 돼. 이거 특약 넣으면 됩니다.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자의 권리가 몇 개요? 5개죠. 5개. 권리에 들어가지 않는 거. 전세권자의 권리에 들어가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피르비 청구권이 없어요. 왜냐? 유지관리를요. 유지관리를 누가 해요? 유지관리. 집 보일러 터지는 거 유지관리 누가 해요? 전세권자 스스로 하죠. 전세권자가 스스로 뭐 합니다? 유지관리한다. 유지관리. 보일러 터진 거, 수도관 터져버린 거 전세권자 스스로 해야 되지 주인이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피르비요. 그 피르비를 못 돌려받는다. 유익비는 돌려받아도 유익비는 돌려주세요 가능해도 피르비는 못 받죠. 이거 아주 중요한 전세권의 특징이다. 특징. 그래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와요. 요 말하고요. 유지관리를 누가 합니다? 전세권자요, 설정자요?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가 한다. 전세권자가. 설정자 그러면 땡. 그것 때문에 뭐예요? 피르비를 못 받는다. 보일러 수리비를 빼달라고 하면 안 된다. 유익비는 받아도. 그 다음 용도에 따른 사용을 해야죠. 전세권자 네 멋대로 쓰는 거 아니야. 뭐대로? 용도대로. 용도대로 사용할 의무가 있어. 사용 의무. 주거는 주거로 써야지 그 주거를 뭘 위해? 노래방이나 술집으로 변태 영업하는 거 안 된다고. 왜요? 용도에 따른 사용을 해야 되니까. 용도. 두 가지 의무가 있다. 두 가지 의무. 권리 중에요. 플러스 알파에 들어가는 거. 그래도 플러스 알파에 들어가는 거 유익비 청구는 돼요. 유익비 청구 되죠? 근데 피르비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피르비는. 시험 잘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경매권이 있어요? 오케이. 돈 안 주면. 주인이 전세금 1억 안 빼주면 이 전세권자는 어떻게 하죠? 집을? 바로 경매 처벌할 수 있다. 경매권 있다. 경매권. 경매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권 인정됩니다. 우선 변제권. 이 두 가지가 전세권자의 플러스 알파예요. 플러스 알파. 유익비하고 경매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전세권자의 권리하고 어디까지 의무까지 정리가 됐고 남아있는 게 이제 처분권인데요. 처분권에 대해서 잠시 쉬셨다가 따로 몇 개만 추가로 소개를 하고 정리를 마치면 전세권이 끝나게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쉬셨다가요. 321페이지의 전세권의 처분 부분. 그 부분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올게요.